3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별의 색지수 B등급 빼기 V등급과 표면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로축이 색지수이고 가로축이 표면온도인데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 값이 작아집니다. 표면온도가 낮을 때는 색지수 값이 이렇게 플러스 값이 되는데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 값은 마이너스 값으로 작아지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색지수라는 것은 B등급 빼기 V등급인데 표면온도가 높은 파란색 별의 경우는 모든 파장에 걸쳐서 복사에너지의 세기가 붉은색 별보다 강합니다. 근데 특히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별빛의 양이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보다 많지요. 그래서 B필터를 통해서 볼 때 밝기 때문에 B등급이 V등급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색지수는 반드시 B등급에서 V등급을 빼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표면온도가 높은 파란색 별은 색지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리고 표면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은 반대로 B필터로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보다 V필터로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B등급이 더 크지요.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B에서 V를 뺀 값, 색지수 값은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결과적으로 색지수 값은 작아집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색지수가 작을수록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다. 색지수가 작을수록 세로축, 색지수가 작을수록 표면온도가 높아지지요. 근데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멈은 T 표면온도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색지수가 작을수록 이 얘기는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이란 말이기 때문에 T 값이 클수록 람다 맥시멈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게 됩니다. 람다 맥시멈하고 T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분광형이 BO형인 별은 B등급이 V등급보다 작다라고 그랬는데 B등급이 V등급보다 작으면 색지수 값이 마이너스가 되지요. 색지수는 B등급에서 V등급을 빼기 때문에 색지수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색지수 값이 0인 별, 그 별은 분광형이 AO형입니다. 표면온도가 10,000도 정도 되지요.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면온도가 10,000도 되는 별은 분광형이 AO형인 별입니다. 그런데 BO형인 별은 이보다 표면온도가 높지요.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래프와 만나는 점에서 색지수 값을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지요. 그래서 색지수가 마이너스 되는 거 B등급이 V등급보다 작다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색지수가 0보다 작다라고 그랬는데 태양은 분광형이 G2형 정도가 되고 표면온도가 5800K 정도 됩니다. 연녹색 이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5800K일 때 색지수 값은 그래프에서 보면은 0.5하고 1.0 사이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았습니다. 2번 표는 별 ABC의 표면온도,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멈, 그 다음에 광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단 B의 변위상수는 3000 마이크로미터 K이다. 첫 번째 기억, A는 주결성이라고 그랬는데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최대의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A가 B의 2분의 1배가 됩니다. 근데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멈은 표면온도 분의 플랑크 상수, 비너의 상수 A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 맥시망 요게 2분의 1배가 되기 위해서는 표면온도가 2배 높아야 되지요. 그래서 A는 B보다 표면온도가 2배 높아서 6000도가 됩니다. 그래서 A별은 태양과 표면온도가 같고 광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주결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태양과 표면온도와 광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A는 주결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D은 기억,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C의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이거는 250 나노미터이다 라고 그랬는데 람다 맥시망 이거는 표면온도 C의 표면온도 12000분의 B의 변위상수 3000이라고 그랬죠. 3000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0.25 마이크로미터가 되는데 1 마이크로미터는 1000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000배를 하면은 250 나노미터 맞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또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면온도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C는 B의 표면온도의 4배가 되죠. 4배. 표면온도가 4배가 되면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B의 람다 맥시망이 1000이기 때문에 이거의 4분의 1, 250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B하고 C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B가 C의 10,000배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B하고 C 광도가 나와 있죠. B는 광도가 태양의 10,000배이고 C는 태양의 0.01배입니다. 그런데 광도라는 것은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광도 L은 4파이 R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입니다. 그런데 B는 C의 광도가 10의 6제곱배가 되지요. 그리고 T 표면온도는 B가 C의 4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에다가 4분의 1을 대입을 하고 L에다가 10의 6제곱을 대입을 했을 때 R은 16000배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지름은 B가 C의 16000배니까 10,000배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3번 그림은 별 A와 B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플랑크 곡선입니다. 그리고 표는 별 A와 B의 절대등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A는 절대등급이 플러스 5, B는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5입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첫 번째, 표면온도는 A가 B의 2배이다. A가 표면온도가 높은 건 맞지요. 그래서 모든 파장에 걸쳐서 복수에너지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B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A의 경우는 람다 맥시망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500나노미터이고 B는 람다 맥시망이 1000입니다. 그래서 A는 B의 2분의 1이 되지요. 람다 맥시망 값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려면 표면온도가 A가 2배 높아야 되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표면온도는 A가 B의 2배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반지름은 B가 A의 40배라고 그랬는데 B는 A보다 절대등급이 10등급이 작습니다. 절대등급이 10등급이 작으면 광도는 10,000배가 되지요. 5등급이 작을 때마다 100배가 되기 때문에 10등급이 작으면 100 곱하기 100에서 광도가 10,000배가 됩니다. 그런데 B가 분명히 광도가 10,000배가 되는데 표면온도는 2분의 1배밖에 안 되었지요. 그래서 광도를 구하는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R, B의 반지름은 A의 400배가 되어야 합니다. 400배. 그래서 반지름은 B가 A의 40배가 아니라 400배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와 B 모두 광도 계급은 5이다 라고 그랬는데 광도 계급이 5인 별은
다 같이 주결성이라는 얘기가 되지요. 근데 주결성의 경우는 HR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분포하는데 광도가 클수록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게 됩니다. 그런데 B별은 A별보다 광도가 크기 때문에 반지름도 커야 되겠지만은 표면 온도도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표면 온도는 B가 더 낮다라고 그랬지요. 표면 온도는 B가 더 낮습니다. 반지름은 B가 더 크지만,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두 주결성이 되기 위해서는 B가 A보다 표면 온도도 높고 반지름도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A와 B가 모두 주결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만 맞았습니다. 4번 그림은 별의 광도 계급을 HR도, 가로축의 분광형, 세로축의 절대등급, 절대등급이 작을수록 광도는 증가해서 밝은 별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밝기가 밝아지는 별이 됩니다. 그리고 표는 두 별의 물리량, 분광형과 절대등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분광형이 같을 때, 분광형이 같다는 것은 표면 온도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광형이 같을 때, 즉 표면 온도가 같을 때 광도 계급이 1A인 별, 초고성에 해당이 되지요. 이런 별은 광도 계급이 3인 별, 거성보다 반지름이 크다. 예를 들어서 분광형이 K형으로 같을 때 거성하고 초고성을 비교했을 때 초고성이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광도가 더 큽니다. 근데 광도 L은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이 되는데 분광형이 같을 때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같을 때입니다. 그런데 초고성이 거성보다 광도가 크지요. 그러려면은 반지름 R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초고성이 밑에 있는 거성보다 반지름이 더 크게 되지요. 분광형이 같을 때.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HR도에서 참고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으면서도 광도가 크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집니다. HR도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집니다. 그리고 HR도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절대 등급이 커서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알데바라는 거성에 해당한다. 알데바라는 분광형이 K2이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시했을 때 거성이 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는 시리우스 B, 시리우스 B는 분광형이 B2이면서 절대 등급이 플러스 11.5이기 때문에 백색 외성에 해당이 됩니다. 시리우스 B는 백색 외성, 알데바라는 거성인데 밀도는 당연히 백색 외성이 거성보다 크지요.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5번 표는 별 ABC의 반지름, 태양의 반지름을 1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반지름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도 태양의 표면 온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수에너지량 A가 B보다 4배다 이렇게 했는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반지름과 관계가 없지요.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꼴 시그마 T의 4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꼴 시그마 T의 4제곱. 그런데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2배 높습니다. T 값이 2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의 4제곱 2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는
2의 4제곱해서 16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C가 P의 2배이다 라고 그랬는데,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 T에 반비례하지요. 그런데 C의 표면 온도는 B의 표면 온도의 2분의 1이 되지요. 0.5 대 1이기 때문에 C의 표면 온도는 B의 표면 온도의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T값에다가 2분의 1배를 넣게 되면은 람다 맥시멈 값은 2배가 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광도는 A가 C의 16배이다. 광도는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그마 T의 4제곱에다가 표면온도 시그마 T의 4제곱에다가 표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도는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 그런데 A하고 C는 반지름이 서로 같습니다. 반지름은 같습니다. 그런데 표면온도는 A가 C의 4배가 되지요. 0.5 대 2이기 때문에 A는 C의 표면온도의 4배가 됩니다. 그러면 광도는 4의 4제곱 해서 256배가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았습니다. 6번 표는 별 가와나의 B등급과 V등급을, 그리고 그림은 가와나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별 가는 B등급과 V등급을 비교했을 때 V등급이 더 작아서 V필터를 통해서 본 밝기가 더 밝습니다. 이 그림에서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 별은 붉은색 별이 됩니다.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은 것은 붉은색 별입니다. 그래서 가는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이 되지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 B그래프가 바로 표면 온도가 낮은 가별의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별 같은 경우는 B등급과 V등급 중에서 B등급이 더 작지요. 그래서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파란색 별이 되지요.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은 거 파란색 별이 됩니다. 나는 파란색 별, 그래서 나의 곡선은 표면 온도가 높은 A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V 필터보다 B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은 게 아니고 더 적다지요. B등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요거는 E 꼴 시그마 T의 4제곱, 표면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표면온도가 높은 별은 나별이지요. 그래서 나가 가보다 많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내는 곡선은 A다. 맞았다고 그랬지요. 나가 가보다 표면온도가 높기 때문에 A는 나의 그래프 맞았습니다. 그래서 람다 맥시멈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도 표면온도가 높은 나가 더 짧게 되지요. A 곡선에서 더 짧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7번 표는 별, 가나다의 분광형, 또 반지름, 광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첫 번째,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가장 길다라고 그랬는데, 자, 가, 나, 다 중에 우선 가하고 다 광도가 같습니다. 가하고 다는 광도 L이 같습니다. 근데 광도 L은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이지요. 그런데 가는 다보다 반지름이 작습니다. R이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같으려면은 표면 온도가 높아야 되지요. 그래서 가는 다보다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표면 온도는 가가 다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다는 분광형이 A호로 같기 때문에 나하고 다는 표면 온도가 서로 같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가가 됩니다. 가의 분광형은 O형이라든가 B형이 되겠지요. 아무튼 가가 표면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지요. 그래서 가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가장 길다가 아니고 가장 짧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별의 절대 등급은 나가 가장 작다라고 그랬는데 절대 등급은 광도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요. 근데 나별의 경우는 광도가 가장 작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가장 커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가가 나보다 적다라고 그랬는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는 이꼴 시그마 t의 내제곱이 되어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그런데 가는 나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적다가 아니고 많답니다.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스펙트럼에서 중성 수소 H1 흡수선의 색이 가가 다보다 강하다라고 그랬는데 중성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것은 분광형이 A호인 별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에서 가장 H1 수소 흡수선이 제일 강하게 되지요. 그래서 중성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다보다 강하다가 아니고 약하다지요. 그 다음에 5번 반지름은 다가 나의 루트 10배이다. 다하고 나인데 다하고 나는 표면 온도가 같습니다. 광도 L은 4파이R 제곱의 시그마 T의 대제곱인데 표면 온도가 같습니다. T 값이 같습니다. 그런데 광도는 다가 나의 10배가 됩니다. L이 10배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반지름은 루트 10배가 돼야 하지요. 그래서 다가 나의 루트 10배이다. 5번은 맞았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그림은 별의 광도가 같을 때 광도 L은 4파이R 제곱의 시그마 T의 대제곱인데 L이 같을 때입니다. 같을 때 반지름 R과 물리량 A는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광도 L이 같을 때 4파이R 제곱 시그마 T의 대제곱에서 R제곱과 T의 대제곱은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R제곱하고 T의 대제곱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R은 T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축이 반지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로축은 T의 제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 설명 고르기 A는 그래서 세로축 A는 루트 표면 온도가 아니라 표면 온도의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별의 광도가 같을 때 L이 같을 때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L이 같을 경우 반지름이 클수록 R이 클수록 T 값은 작아지지요.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표면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광도가 같을 때. 그런데 표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람다 맥시멈 이꼴 T분의 A에서 표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람다 맥시멈 값은 커지지요.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길어진다. 람다 맥시멈이 길어진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별의 A가 그러니까 T의 제곱이죠. T의 제곱이 10배, 그러면 T의 내제곱은 100배가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10분의 1, R에다가 10분의 1을 대입했을 때 R제곱은
100분의 1이 되지요. 그래서 이걸 계산했을 때 100분의 1배 곱하기 100배 하게 되면은 L은 변함이 없게 되지요. L이 변함이 없게 되면은 절대 등급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5등급 작아진다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가 되지요.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9번 그림은 주계열성 가와 나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두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와 나의 분광형은 각각 A형과 G형 중 하나이다. 가 그림을 보면은 H1 흡수선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H1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분광형은 A형이 되지요. 그래서 가는 분광형이 A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CA2 흡수선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CA2 흡수선은 분광형 G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나의 분광형은 G형이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당연히 표면 온도는 A형이 G형보다 높지요. 중심배 온도도 A형이 G형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가별이 더 표면 온도가 높고 중심배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 됩니다. 기억, HR2에서 가는 나보다 주계열 상단에 위치한다. 분광형이 A형인 가가 더 표면 온도도 높고 중심부의 온도도 높은데, 주계열성에서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HR2에서 상단, 광도가 크기 때문에 HR2에서 상단에 놓이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라고 그랬는데, 가는 나보다 표면 온도도 높고 중심부의 온도도 높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비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더욱더 빨리 일어나서 수소가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니은 가가 나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답니다.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한 수소의 단위 시간당 질량 감소량. 가가 나보다 크다. 가가 나보다 표면 온도도 높고 중심배 온도도 높기 때문에 수소핵융합 반응, 4개의 수소가 융합해서 1개의 헬륨을 생성하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질량 감소량, 수소의 단위 시간당 질량 감소량은 당연히 가가 나보다 크지요.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0번 그림은 별의 분광형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A0형, O5형, M2형. 첫 번째,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높은가? 태양은 분광형이 G2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표면 온도가 낮지요. 그래서 M2가 되는 것이 아니오에 해당됩니다.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가? 아니오에 해당되는 것은 M2형이 되지요. 그래서 가는 M2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펙트럼에서 중성 수소 H1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가? H1 중성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분광형은 A0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에 다 해당되는 것은 A0형이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나에 해당되는 것은 O5형이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최대 복세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분광형이 가인별이 가장 길다라고 그랬는데, 람다 맥시망 최대 복세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T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A는 변위상수. 그런데 가는 이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낮지요. M2형이기 때문에 T 값이 가장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람다 맥시망이 가장 길어지는 거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분광형이 나인 별의 색은 파란색이다. 나는 분광형이 O5형인데 왼쪽에 있지요. 가장 왼쪽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되는 거 맞았습니다.
분광형이 A0형인 별은 흰색, 그 다음에 M2형인 별은 붉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O5형이기 때문에 파란색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A0형이다. 다는 중성 수소흡수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분광형 A0형 맞다고 그랬지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1번 그림은 별 가와 나의 스펙트럼에서 중성 수소 H1 흡수선과 칼슘이온 Ca2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분광형이 A5형과 G2형 중 하나이고 가와 나의 절대 등급은 같다. 절대 등급이 같다는 얘기는 실제 밝기가 같기 때문에 광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광도가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볼 때 가의 경우는 Ca2 흡수선의 세기가 H1 흡수선의 세기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지요. 그래서 가는 G2형이 됩니다. G2형에서는 Ca2, Ca 플러스 이온의 흡수선의 세기가 중성 수소 흡수선의 세기보다 강하지요. 그래서 가는 분광형이 G2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반대로 H1 중성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Ca2 칼슘 플러스 이온의 흡수선의 세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지요. 그래서 나는 A5 정도의 분광형이 됩니다. 문제에서 A5형과 G2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가 G2형이 되면은 나는 A5형이 됩니다. 고른 거 고르기. 표면 온도는 가 G2형이 나 A5형보다 높다라고 그랬는데 왼쪽에 있을수록 분광형이 왼쪽에 있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지요. 그래서 나가 더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가가 나보다 높다가 아니고 낮다지요. 그 다음에 니은 가는 흰색별이다 라고 그랬는데 가는 분광형이 G2형인데 G2형인 별은 노란색 별입니다. 참고적으로 A5형인 별은 흰색 별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가가 나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문제에서 절대 등급은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광도는 서로 같습니다. 광도 L은 4파이 R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가는 나보다 T 표면 온도가 낮지요. 그러면서 광도가 같으려면은 반지름이 더 커야 되지요. 가가. 그래서 디귿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디귿이 맞았습니다. 12번 다음은 서로 다른 별의 집단 가부터 라를 나타낸 HR도에 대해 학생 ABC가 나눈 대화이다. HR도에서 대각선으로 분포하는 것은 주계열성이 되지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대각선으로 분포하는 것은 주계열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초고성이 되고 표면 온도가 낮으면서 광도가 크기 때문에 초고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는 이보다 조금 광도가 절대 등급이 커서 광도가 작기 때문에 거성이 되지요. 조금 어두운 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는 백색 외성이 되지요. 표면 온도는 높으면서 광도가 절대 등급이 커서 광도가 작기 때문에 색깔은 백색이 되지만 크기는 작아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자, 학생 A 가는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의 중심배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았지요? 주계열성의 중심배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B 나 초고성이지요. 초고성의 4배에서는 다 거성의 4배에서보다 다양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초고성인 나가 거성인 다보다 중심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멈추지 않고 반응 온도가 더 높은 그 다음에 탄소, 산소, 네온, 규소 핵융합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B 맞았습니다. 초고성에서는 거성보다
내부에서 다양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맞았지요. 그리고 학생 C, 별의 평균 밀도는 라, 백색 외성이 가장 크다. 맞았지요. 주계열성, 초고성, 거성, 백색 외성 중 가장 밀도가 큰 것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가장 밀도가 작은 것은 초고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C도 맞았습니다. 별의 평균 밀도가 가장 큰 건 백색 외성 맞았습니다. 학생 A, B, C가 모두 맞았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